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혼한 주위 형들 보면 진짜 결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결혼하신 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뭐 결혼하나 미혼 남자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좋은 마인드를 가지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남자들이 이제 결혼에 대한 마음을 좀 접건 아니면 결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는 사실 결혼하신 분들의 영향이 큽니다. 그분들 영향이 커요. 왜냐, 그분들이 결혼해도 잘 사는 모습, 그리고 좋은 와이프를 만나서 어떻게든 그래도 좀 옥신각신 하더라도 그래도 결혼하기 잘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느낌이 드는 유부남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아요. 항상 결혼하신 분들 보면, 남자분들 보면 맨날 일만 해. 네. 그리고 약간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 자식이나 이제 가족이 있는데 일찍 가려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어요. 남아서 늦게까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굳이 안 먹어야 되는 술을 먹는다거나 그런 경우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아니 저분은 왜 결혼했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 방송에 예전에 그 삼성 다니신 분, 그분 수원이에요. 수원 영통구 삼성. 그분은 이제 R&D에서 일을 하거든요. R&D가 뭔지 아죠? 연구부서, 연구개발부서인데, 그럼 난리 일타 아닙니까? 거기서 일을 하는데 거기 상사가 있나봐요. 사수인가봐. 그 사수가 웃긴 게 뭐냐 하면 집에 안 들어간대요. 일찍 퇴근하는 거 본 적이 없대. 아무래도 그 회사가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많이 시키는데 웬만하면 다 출근이래. 결혼하신 분인데. 그래서 어느 날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선배님, 그 결혼도 하셨는데 집에 일찍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이 자기 일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이 좋아할 거면 결혼을 왜 해? 아무튼 이런 유부남들 좀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신 분들이 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보여. 이게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사실 결혼 생각이 많이 안 들어요. 아니면 이런 생각 듭니다. 배우자 잘 골라야겠구나, 이 생각 듭니다. 항상 느끼는 게. 좋은 여자 만나야겠구나. 좋은 여자가 아니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론 그 같이 결혼한 여자분들 고충이 있겠죠, 분명히. 뭔가 안 맞는 게 있겠지. 근데 어떻게 하다 집이 가기 싫은 곳이 되어버렸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부남들 입장에서. 집이 편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집만큼 편한 곳이 없잖아.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편하잖아요, 맞잖아요. 뭐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근데 이 집이 가장 불편한 공간이 되어버렸으니까. 우리 직장이 가장 불편하고 집이 편한 공간이잖아, 맞잖아요. 불금이잖아. 불금이 집에 오면, 아 이번 주말은 뭐 하면 보낼까 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결혼하시는 이제 집안 가장분들 그 생각 못하는 것 같아.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이거 행복한 결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집이 직장보다 불편하다 얘긴데, 그럼 집이 그렇게 좋은 공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을까? 왜 결혼하신 분들이 왜 집에 안 들어가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물론 누구나분들도 문제 있겠지. 근데 집이 어떻게 불편한 공간이 되어 있는지는 솔직히 나는 이거 배우자분들한테 묻고 싶어, 이게.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물론 애 키우는 이제 여자분들 힘들겠죠. 힘든데 그거 하셔야 돼. 남편이 집에 편해야 회사 열심히 다니고 사고 안 납니다. 집에서 푹 쉬고 나가야 출근도 잘하고 일에 눈에 뛰어나고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 아시길 바랄게, 한 가지만 더. 집에서 불편하게 뭐 잠도 못 자고 이제 제도 못 쉬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사고 많이 납니다. 가장부터 많이 다쳐요, 이게. 왜냐, 남자 일하는 환경이 산업 환경과 인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일하다가 유난분들 다치는 거 많이 봤어. 다치면 뭐 일도 못하고 걱정도 많이 해야 되고 가세가 기울잖아요. 이런 것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우리 이제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물론 아내 고충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 생각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케이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자분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남자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쥐야 밤낮을 일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그런 환경 안 겪어보니까. 이해해야 돼.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여자분 대부분이 그 남자들 일하는데 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곳이 많아요. 목숨과 신체를 담보로 하는 곳이.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재수없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남자들이 굳이 별말 안 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조금만 이제 뭐 평소에 잠 못 자고 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안전사고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상당히 위험한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람 지인 중에 평소에 남편이 삼선 다닌다고 자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 와서 변호사 쓰게 1000만원만 빌려줘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한다고, 이혼하고 나면 재산 반은 내 거니까 그때 죽는다고 말하더군요. 사랑으로 결혼한다. 그 말은 판타지에서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놈의 돈. 이제 자랑 못하겠네요. 이제 전부 자랑 못하겠네. 남편 삼선단에서 자랑할 정도면 저분은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분은. 맞죠? 자랑할 게 없는 사람 같아. 근데 이혼할만 하네요. 뭐 남편이 바람쳤으니까 이혼할만 하네. 이건 뭐 남자 편 목 떨어지겠다, 솔직히 말해서. 바람은 잘못된 거니까, 분류는 잘못된 거니까 뭐. 근데 어떻게 현장을 잡았대? 근데 이걸 뭐 저 여자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변호사 쓰게 1000만원. 근데 1000만원도 없어? 통장에 1000만원도 없나? 쌍방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남편이 잘못한 게 맞아요. 결혼 어찌 됐건 간에. 근데 그건 아시길 바랄게요. 이혼해서 재산 반 내 거라 하고 해도 아마 이거 뭐야, 재산은 어차피 아파트 개발 그 부채잖아. 부채 빼고 거기서 갈라야 되는데 어차피 그 떼도 얼마 못 받아요. 막 엄청 크지 않아,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아시길 바랄게요. 막 정말 좋은 집에 가지 않는 이상은 저거 반 분할해도 막 엄청 많이 떼가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생각해봐. 저 아파트 들어가도 다 부채일 거 아니야, 상당 부분은. 그 남은 거 중에 뭐 얼마겠지. 여자분들 저런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 돈이, 여자가 능력이 없고 남자 돈이 많아 이혼은 쉽게 못해요. 알고 계십니까? 이 여자분이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막 일을 안 하고 전업주부하고 있으면 이혼하는 게 저렇게 쉽지 않을걸? 여자들이 보통 이혼하면 한번 눈 감아주는 경우 있어. 남편이 이혼, 이제 그런 불륜 같은 거 해도. 왜냐하면 여자가 이제 밖에 나가 일할 거 생각하니까 이제 까마득한 거야 이게. 우리 집 뭐 대출금 많아가지고 이거 여기서 떼고 뭐 반만 가르고 한다고 해도 내가 나가서 뭐 장사 같은 거 해서 말하면 끝이단 말이야 이게. 네. 나가서 이제 일할 거 생각하니까 이제 까마득한 거야 이게. 그동안 일할 생각 안 하다가. 여자들이 일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한국 여자분들은. 네.
일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일하기 싫어서 결혼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야. 사랑으로 결혼한다? 근데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게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사랑이라는 게 지킬 수 있어야 돼. 참 어떻게 있는 게 이혼 때문에 변호사도 엄청 많이 먹고 삽니다. 이혼하고 이제 성범죄 때문에, 성무고 때문에. 사실 변호사 주수입은 이겁니다. 이게 요즘에는 참나. 변호사가 요즘에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다른 법 담당하는 게 아니라 워낙 이쪽 관련 사건들이 많으니까 이 어떻게 보면 노다지다 노다지. 이혼 성무고 이쪽이 원래 이런 사건 얼마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요즘 이런 사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사건 만약에 뭐 수임 없으면 뭐 변호사 사무실 폐업해야 되는 것도 좀 있을 걸 이게 그만큼 많아요. 그만큼. 근데 그거는 있어요. 뭐냐 하면 무조건 사랑으로 결혼할 수 없어. 사랑만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게 사랑 플러스 책임이야. 사랑 플러스 책임. 근데 이 사랑과 책임은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는 게 문제죠. 이게 사랑과 책임을. 그러니까 양쪽이 다 사랑과 책임, 그러니까 사랑 플러스 책임이 같이 있어야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책임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견제력 이 뒷받침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그냥 서로 좋아하고 하는 건 젊을 때이고 나이 먹었을 때는 결혼까지 왔을 때는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그냥 서로 좋아하고 그냥 뭐 데이트하는 거 사랑이 아니라 지킬 수 있어야 돼. 왜냐 가정을 꾸리는 거잖아. 그냥 남녀가 그냥 시간 돼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데이트랑 별도로 큰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리스크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맞잖아요. 포지션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게 아내와 남편으로서. 그러면 그냥 사랑으로 결혼하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고딩 언짢은 프레임이 적나라하게 보여지죠. 사랑만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 사랑만으로 조건도 없이 능력도 없이 기본적인 자격도 없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책임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결혼은 사랑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 책임질 만한 능력, 책임 능력 거기다가 신뢰 네. 이게 수반돼야 되는데 이거 여자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보통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많이 기대는데 여자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 네. 경제적과 개념. 네. 요걸 가지고 있어야 저는 결혼이라 보는데 여자들은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어. 세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니까 남자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보통 남자는 이걸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 맞잖아. 남자들은요 이 세 가지 당연히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부족하면 남자들 결혼식 안 나와. 내가 만약에 세 개 중에 부족하다. 이 여자를 별로 그렇게 정말 이 여자 없으면 안 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안 한다니까. 그냥 뭐 잠깐 만나다 말지. 이 여자 사랑하는데 내가 책임지고 싶어. 그럼 내가 능력 책임지기 위해서 이만한 조건을 만들어놨어. 거기다가 이 사람 배신할 자신 있어. 그럼 결혼하는 거죠. 근데 이걸 남자 쪽에서 요구하고 여자 쪽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남자들도 여자한테 요구하는 거죠. 너도 사랑, 책임 능력, 신뢰 다 갖춰. 근데 여자는 이거 세 개 갖추는 게 빡시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동안 남자들의 전일문이란 여겨졌던 이 세 가지를 여자한테 넘기는 거야. 너도 가져.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자들이 하나 가지기도 힘든 거예요.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결혼 시장에 나온 분들 이 세 가지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나? 사랑이라도 가지고 있나요? 없는 사람들 난 보이는데? 좀 많이 보이는데? 근데 무슨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도 이제 마찬가지야. 남자만큼 알지만 이 세 가지가 부합된 여자가 아니면 너 가. 너 집에 가. 너 부모님한테 가라고. 어디서 결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결혼은 남자나 여자나 사랑 플러스 책임 능력 플러스 신뢰까지 다 요구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